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더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이서윤, 홍주연 작가의 더 해빙에서 다루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 바로 귀인에 대해 좀 깊이 파고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귀인. 자료에서는 귀인을 내게 좋은 일이 생기도록 도와주는 귀한 사람이라고 간단히 정의하는데요. 사실 이런 사람은 누구나 만나고 싶어 하죠. 그럼요. 근데 오늘 저희 목표는 단순히 귀인을 만나면 좋다, 이런 당연한 이야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진짜 부는 통장 잔고가 아니라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질에 달려있다는 이 메시지, 이걸 중심으로 우리 삶에서 귀한 인연을 어떻게 알아보고 또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그 본질을 한번 탐구해 보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 주제가 지금 이 시대에 특히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우리가 역사상 가장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지만, 뭐랄까, 동시에 가장 외로운 시대를 살고 있기도 하잖아요. 아, 맞아요. 그 말 정말 공감되네요. 네. 수많은 연결 속에서 진짜 관계를 놓치기 쉬운 거죠. 많은 분들이 눈앞의 성과나 효율성에만 막 집중하다가 정작 자신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 가장 중요한 자산, 바로 사람을 간과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새로운 렌즈로 한번 들여다보고 삶의 진정한 풍요를 여는 열쇠를 발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질문부터가 사실 가장 근본적인 것 같아요. 네, 자료에서 귀인은 하늘에서 똑 떨어지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눈앞의 이익만 줬다가 평생의 귀인을 놓친다고 하는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끌리기 마련인데 대체 어떻게 그 본능을 거슬러서 귀인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걸까요? 아,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 본능과 태도 사이의 갈등이 핵심이거든요. 아, 본능과 태도. 네. 자료에서 말하는 귀인을 알아보는 눈이라는 게 어떤 특별한 초능력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히 태도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태도요. 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핵심은 거래적 관계의 틀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거래적 관계. 이 사람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을까? 이 계산기를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런 순수한 호기심과 존중으로 다가가는 태도. 그게 시작입니다. 거래적 관계의 틀에서 벗어난다. 와, 낫네요. 근데 솔직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 바쁜 직장인이라면 모든 사람에게 그런 순수한 호기심을 갖기엔 시간도, 에너지도 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당장 눈앞의 프로젝트에 도움이 될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물론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그래서 자료가 강조하는 건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섣불리 판단하고 선을 긋지 말라는 겁니다. 아,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네. 겉보기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 지금은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 심지어 나보다 직급이 낮은 사람만 해도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잠재력과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 이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시야가 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벤처캐피털 대표님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오, 어떤 이야기죠? 그분은 투자를 결정할 때 대표뿐만 아니라 회사의 막내 직원이나 청소하는 분하고도 꼭 이야기를 나눠본대요. 정말요? 네. 그분들 표정이나 말에서 회사의 진짜 분위기, 미래가 보인다는 거죠. 어쩌면 그 막내 직원이 훗날 회사를 살릴 아이디어를 낼 귀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관점이네요.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스스로 그냥 정보의 문을 닫아버리는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결국 겸손하게 배우려는 자세,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려는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두는 열쇠가 될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혹시 내가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라고 무심코 선을 그었던 사람 중에 다시 생각해보니 남다른 통찰력이나 따뜻함을 가졌던 분이 있지는 않으셨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모든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 그것이 바로 귀인을 맞이할 준비의 첫 단추인 거죠.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하는 순간 관계의 질이 달라지고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도 변하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잠재적 귀인을 알아봤다고 칩시다. 근데 자료에서 제시하는 진짜 귀인의 역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 어떤 점에서요? 진정한 귀인은 여러분에게 물고기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입니다.
이 비유가 참 인상 깊었는데 한편으로는 조금 헷갈리기도 합니다. 헷갈리신다고요? 네.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게 정말 최선일까요? 때로는 그냥 물고기 한 마리 주는 게 더 절실한 도움이 아닐까요? 하하, 정말 현실적인 질문이십니다. 그리고 그 질문 안에 이 비유의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료가 말하는 건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외면하라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서는 당연히 물고기를 줘야죠. 그건 인간적인 도리입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이 비유가 겨냥하는 건 관계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기적인 문제 해결에만 머무는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관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아, 장기적인 성장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죠. 제가 어떤 문제로 계속 힘들어할 때 한 친구는 매번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위로만 해줍니다. 네. 근데 다른 친구는 네가 힘든 건 알겠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네가 한번 돌아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 라고 쓴소리를 해요. 아프네요. 당장은 누구에게 더 고마울까요? 당연히 위로해준 친구죠. 그렇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저를 한 단계 성장시킨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그 쓴소리를 해준 친구입니다. 아, 진정한 귀인은 상대방의 성장을 진심으로 바라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로 인기를 얻는 대신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서 직언을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확실히 그렇네요. 저를 발전시켰던 관계들을 떠올려 보면 항상 편안하고 좋기만 했던 관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저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지적해주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자극을 줬던 사람들이 결국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더라고요. 네. 하지만 그런 쓴소리를 받아들이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자칫하면 잔소리나 비난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신뢰. 그 쓴소리가 나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상대방의 우월감을 표현하기 위한 비난인지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거든요. 진심이 담긴 조언은 아프지만 결국엔 약이 되죠. 자료는 바로 그런 건강한 비판을 해줄 수 있는 관계야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고 갖고 나가야 할 귀한 인연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불편해하기 전에 그 사람의 진심을 먼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여러분 인생 최고의 귀인일지도 모르니까요. 그렇게 성장을 도와주는 귀한 인연의 가치를 이해하고 나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어떤 질문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어디서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 하는 문제 말입니다.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는 것 같다고 한탄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는 가장 급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오, 뭔가요? 귀인을 찾으러 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찾으러 다니지 마라. 네. 귀인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화살이 다시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죠.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된다. 사실 많은 자기계발서에서 하는 이야기긴 한데 이게 귀인을 만나는 것과 어떻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걸까요? 이걸 단순한 끼리끼리 만난다는 유유상종의 개념을 넘어선 일종의 에너지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의 법칙이요. 네, 제가 이걸 관계의 주파수라는 비유로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요. 와, 관계의 주파수 흥미롭네요. 만약 제가 불평, 불만, 이기심이라는 주파수를 계속해서 세상에 내보내고 있다면 어떤 사람들이 제 주변에 모일까요? 당연히 비슷한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비슷한 주파수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제가 성장, 감사, 배려, 신뢰라는 주파수를 발산한다면 그 주파수에 공명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끌려오게 됩니다. 아, 실력을 쌓고 인격을 닦는 것은 바로 내 자신의 주파수를 높이는 과정인 셈이죠. 관계의 주파수라니 정말 흥미로운 비유네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내가 만나는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받기만 원하는 사람,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는 귀인이 잠시 머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떠나게 된다는 경고도 같은 맥락이겠어요. 정확합니다. 관계는 일방통행이 아니라 쌍방향 교류니까요. 자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귀인이 되어줄 때 그 사람도 여러분에게 귀인이 됩니다. 아, 이건 단순히 내가 베풀면 너도 베풀어라 는 식의 거래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 누군가의 성장을 돕고 조건 없이 손을 내밀 때 나는 이미 귀인의 주파수 대역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대역 안에서 활동하는 다른 귀인들과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귀인을 찾기 위해 밖으로만 시선을 돌릴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을 들여다보고 나는 오늘 누구에게 귀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 이게 훨씬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먼저 좋은 주파수를 가진 사람이 되고 그 덕분에 귀한 인연을 만났다고 해보죠. 네, 하지만 만나는 것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게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것 아닐 텐데요. 처음에는 좋았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원해지거나 틀어지는 경우도 정말 많잖아요. 맞습니다. 귀인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라면 그 관계를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능력이라고 자료는 말합니다. 책임과 능력. 네, 좋은 관계는 자동 유지 장치가 달린 가전제품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식물에 가깝다는 비유가 더 정확합니다. 아, 그 비유 정말 와닿았어요. 물과 햇빛, 그리고 꾸준한 관심이 없으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식물처럼. 그렇죠. 관계에도 시간과 정성이라는 자양분을 계속 공급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해지기 쉽지만 가끔 보내는 안부 메시지 하나, 고마움을 표현하는 전화 한 통,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관계의 뿌리를 더 깊고 튼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바탕에는 반드시 진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성. 내게 이득이 될 때만 연락하고 필요 없어지면 외면하는 계산적인 태도를 귀인들은 귀신같이 알아챕니다. 그분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날카롭거든요. 아, 긴 그렇겠네요. 관계는 비로소 인맥을 넘어 자산이 됩니다. 특히 감사 표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여러 번 강조하더군요. 감사는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접착제와 같다고요. 아, 맞아요. 접착제. 작은 도움이라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그 마음을 잊지 않고 언젠가 보답하려는 태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반대로 관계를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성공했을 때의 교만함, 그리고 어려울 때 도와준 사람을 잊어버리는 감사 건망증이 아닐까 싶네요. 정확합니다. 초심을 잃는 순간 관계에는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조금 성공했다고 해서 과거에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이제 당신 도움은 필요 없어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죠. 네. 귀인과의 관계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평생에 걸쳐 겸손한 자세로 가꿔나가야 할 가장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자산이 있어야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니까요.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네요. 귀인을 알아보는 태도에서부터 진짜 귀인의 역할, 그리고 내가 먼저 귀인이 되어야 한다는 발상의 전환, 마지막으로 그 관계를 지켜나가는 법까지. 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이것 같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정말 좋은 말이네요. 내 주변에 나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나의 성장을 돕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해줄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그것이 내 인생의 진짜 성적표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곁에 남아있는 진정한 재산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오늘 누구에게 귀인이 되어줄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스스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오늘 나눈 이야기의 가장 실천적인 결론은 아마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귀인으로 대하라는 조언일 겁니다. 이 말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일 마주치지만 이름도 몰랐던 카페 직원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거나 늘 묵묵히 일하는 동료에게 작은 간식과 함께 고맙다는 쪽지를 남겨보는 건 어떨까요? 아, 좋네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그 작은 관심과 친절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귀한 인연의 시작이 될지는 모릅니다. 성경 잠언에 이런 구절이 있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와, 서로가 서로에게 귀인이 되어주는 관계 속에서 진정한 풍요와 행복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